안녕하세요. 명수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혁신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라틴어 innovates라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innovates는 새롭게 하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주체로 봐서는 개인의 혁신과 조직의 혁신으로 나눌 수 있겠죠.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회사 내에서의 어떤 한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어떤 정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정부의 각 부처들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혁신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예전에 삼성그룹의 손욱 사장님 계셨는데요. 삼성 SDI 대표이사도 하시고 삼성 종합기술원장도 하시고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업무를 많이 리딩하신 분입니다. 농심의 대표이사 회장도 하셨고요.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센터장도 역임하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십니다. 손욱 전 사장님, 회장님하고는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2013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손욱 전 회장님, 현재 교수님이죠. 손욱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했더니 직접 저에게 답변을 주신 것을 여기에 써보았습니다. 혁신은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혁신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역량을 끌어내어 참다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혁신이란 것은 수행의 길, 수행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욱 교수님은 이제 삼성 집요한 혁신의 역사라는 책도 집필을 하셨고요. 그러면 혁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일을 볼 수 있는 티켓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냐? 혁신이 없다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해야지만 내일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또 혁신이란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은 예전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일본 매니저분이 나오셔서 발표를 했던 것에서 제가 발췌왔는데요.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Innovation is not a revolution. It's a discipline. 무슨 뜻이냐면 혁신은 이노베이션은 레볼루션 혁명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It's a discipline. 그것은 반복적인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루아침에 뿅 하고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닌 혁신은 반복적으로 계속 실천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짝 혁명이 아닌 반복적인 훈련에서 혁신이 비롯됐다는 거 한번 써보고 싶고요. 그 다음 개인적 혁신의 예는 보시면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런 몸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그맨 권미진 씨도 100kg 넘는 몸에서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됐습니다. 물론 뭐 날씬한 것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혁신을 이룬 사례가 되겠고요. 미국의 리즈 모릿이라는 양반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거의 뭐 노숙자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 뒤에 개인적으로 역경을 딛고 혁신을 해서 현재 그 자기 회사를 창업해서 CEO로 있는 그런 개인 혁신의 사례입니다. 자, 조직의 혁신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조직 혁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경우는 자율 출퇴근제 실시가 있겠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2009년에 뭐 일찌감치 예전에 원기찬 인사팀장님에 의해서 제안이 돼서 이제 실시가 됐는데요. 이 양반이 이제 전무 시절이고 뭐그 다음에는 부사장도 하시고 또 삼성카드 사장도 하시고 삼성 라이온즈 사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자율 출퇴근이 뭐냐면 기존에는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8호제가 있었어요. 즉 회사에 출근해서 4시간 일하고 1시간 점심시간 갖고 4시간 일하고 퇴근하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병원도 잠깐 갔다 올 수 있고 은행도 가거나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죠 이런 데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가려면 그 일과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차를 내거나 월차를 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에. 그러나 자율출퇴근제를 이용하면 이제 그런 데도 갈 수 있고요. 또 육아에 힘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애들을 엄마나 아빠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에 9시간 근무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엔 굉장한 혁신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평가 방식을 사람 대 사람 뭐 조직에서 막 어? 등수 매겨서 막 줄 세워서 하는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변경하는 그런 혁신도 있었고요.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사 존재 자체가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혁신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했습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 내기, 그 다음에 직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모여는 네트워크, 협업 콜라보레이션, 독서, 지식, 인사이트 통찰, 연결, 커넥티비티, 변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또 트랜스포밍,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디스커션, 서로 논의하기 등등인데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혁신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ES24 그 온라인 그 북스토어죠. 서점에 가서 혁신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한 2,400개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있어서 혁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존슨 씨의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Where Good Ideas Come From 에서 이 양반이 테드 강연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한 내용을 보시면 아까 언급했듯이 혁신 탁월한 아이디어는 유레카 모먼트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 부피하고 그 중량하고의 관계를 해서 그 임금님의 왕관의 순금의 퍼센테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탁 떠오르는 순간 이거 유레카죠. 그 유레카 모먼트처럼 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유동적인 네트워크라든지 한참 동안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생각해온 어떤 영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굉장히 축약해서 테드 강연 20분 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존슨 씨는 원래 과학기술자는 아니고요. 원래는 문과생이죠. 브라운대에서 기호화학, 콜롬비아대에서 영문학 석사를 하셨는데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 쪽 글을 쓰는 작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돼서 책도 많이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도시라든지 이런 책들이 다시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를 보시면 커버를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부터 해서 원더랜드,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다음에 고스트맵, 감염도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좋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했던 뭐 책에 나온 내용하고 강연에 보시면 탁월한 아이디어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보시면 영국의 커피하우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카페같이 커피하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서로 관심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없었던 주식회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광고, 정당 정치가 이 커피하우스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것은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인큐베이터인데요. 어떤 인큐베이터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그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병원에는 인큐베이터가 잘 없죠.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되게 비싸요. 뭐 한 5천만 원짜리 그런 인큐베이터를 갖다 주면 좀 쓰다 고장이 나면 엔지니어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AS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디자인 댓 매터스라는 회사에서 그 개발도상국에서도 수리할 수 있는 자동차, 구식 자동차 부품으로만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보자. 그럼 혹시 고장 나더라도 동네 카센터에 있는 엔지니어가 와서 살짝쿵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케빈 덤버라는 연구자가 그 관찰한 내용을 보면은 연구실에서 서로 막 열심히 혼자 막 실험하고 연구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히 모여서 스몰 토크, 좀 간단한 얘기, 근황 얘기 하다가 연구했는데 뭐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거나 간단히 스낵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어, 그 모여서 얘기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나고 공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1957년에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로 이제 쪼개졌지만 구소련 시절에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로켓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스푸트니크호가 하면서, 그러나 미국에서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원 2명, 윌리엄 가이어하고 조지 와이펜바흐 씨가 그 스푸트니크호의 신호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어, 삐삐삐삐 받는 것을 했고요. 그 신호 받는 거 이후에 그렇다면 스푸트니크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디에, 지구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해서 그걸 또 계산을 했어요. 도플러 효과하고 그런 거 이용해서 해서 했더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소 소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니들 뭐 재밌는 거 하고 있다며. 네. 그러면 어떻게 인공위성 위치를, 여기서부터 인공위성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인공위성이 내 위치를 알 수도 있나?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연구를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핵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핵잠수함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핵잠수함이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물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의 초기 기술이 됐고요. 그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그 대한항공 칼 여객기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소련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가 됐는데, 그게 그 당시에 GPS 없이 비행기가 다니다 보니까 좀 항로를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1982년이었나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그것을 개방을 했습니다. GPS를 무료로 이제 배포 기술을 쓸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그게 우리한테 왔죠. 그래서 그런 혁신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그 이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에서 보시면 혁신의 7가지 패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가능성, 유동적 네트워크, 느린 예감, 뜻밖의 발견, 실수, 굴절 적응 또는 선택적 진화, 플랫폼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인적 가능성은 이제 주변 기술이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유튜브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시작은 됐지만 인터넷이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이제 유튜브가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나 이런 OTT, 오버 더 탑 스트리밍 서비스죠. 예,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사실은 넷플릭스도 원래는 비디오 테이프나 DVD 등을 우편으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는데 그것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디에이션 하는 건데 자유로운 공간에서 넘치는 정보를 공유하라. 우리 DNA 있죠? 뭐 우리 그 몸에 구성하는 기본적인 모든 사람의 DNA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선형 구조가 있는 DNA 구조를 밝힌 왓슨하고 크릭시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생리학상 수상이죠. 그래서 왓슨 앤 크릭시가 둘이 엄청 친했대요. 그 베스트 프렌드라서 맨날 연구는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냥 노닥거리기만 해서 막 욕먹고 그랬는데 그러나 얘기하다가 이제 DNA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슬로우 원치라는 것은 천천히 진화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 뭔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걸 계속 숙성시켜서 이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나오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또 얘기할게요. 다윈하고 몰스 월드와이드 웹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뜻밖의 발견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벤젠 분자 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내는 것도 있고 심장 관련 그 약을 개발하다가 비아그라가 나왔다든지 테프론 코팅도 이런 식으로 뜻밖의 발견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건 실수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고 심전도계 만들고 심전도계가 뭐냐? 심장이 어떻게 잘 뛰고 있는지 측정하는 게 심전도계인데 그걸 하다가 잘못 만들었더니 거꾸로 심장 페이저죠. 심장 박동기를 만들게 됐어요. 이 에라로 통해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굴절 적응은 뭔가 어떤 곳에 쓰였지만 엉뚱한 곳에도 쓰일 수 있다. GPS가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업적인 목표로 쓰일 수 있죠. 여러분 GPS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GPS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차 타고 어디로 갈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생산적으로 충돌하고 다시 결합하라 해서 이런 GPS 기반 플랫폼, 커피하우스, 살롱 같은 것이 이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혁신적인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뭐 한다고 혁신이 일어나고 방에 가둬놓고 너 30분 동안 니네들 얘기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카치 테이프나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3M 경우는 15%를 해가지고 여러 혁신 제품들 15%, 홀마크의 30%, 구글의 20%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그룹의 경우도 지역 전문가 제도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90년부터 2012년까지 벌써 한 22년, 23년 정도 했는데요. 그 업무의 경험에서 오지입니다. 그래서 맨날 가는 뭐 미국 뉴욕의 지역 전문가 그건 뭐 아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굉장히 아프리카 뭐 어디 뭐 무슨 남미 어디 이런 데는 잘 없잖아요. 그런 걸 해서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일본의 속옷 제조 회사 와코르사에서는 아이디어 조사가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한 다음에 비용을 지원하고 그냥 놀러 다니라 그래요.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조사하고 회사 나오지 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가지고 와 했는데 이 양반 중에 하나가 맨날 술 먹고 늦게까지 바에 앉아 있다가 밤 늦은 시간 한 12시쯤 되면은 뭐 과학 뭐 교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기 없는 시간에 그때 형상기억학금이 나오는 걸 텔레비전을 본 거예요. 술 먹고 있다가 그걸 보고 그럼 형상기억학금을 이용해서 와이어 브라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다 보면 나오는 거죠. 유럽의 많은 혁신가들 보시면 귀족적 지위에서 뭔가 일을 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폭발적 잉여력이 있습니다. 잉여 뭐하고 하다가 할 수 있는 공부나 학과에서 보면은 혁신이 일어나고요. 놀다 보면 지겨워지고 뭔가 하다 보면 혁신이 또 생기죠. 앞서 얘기했던 스티븐 존슨 씨도 더 쉬고 더 놀아라. 혁신은 여유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천천히 온다에서 보시면 유레카라고 혁신적인 그냥 뻥 하는 게 없고 느린 예감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되돌아보고 고심하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가지 예를 들게요. 팀 버너스 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영국 분이에요. 이분한테 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감사드릴 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에어컨 만드신 윌리스 캐리어 경에도 감사드려야 되고 인터넷을 쓰게 만들어준 팀 버너스리 그리고 이 양반이 특허도 안 걸었어요. 1965년 이 양반이 55년생이니까 65년 10살 때 집에 있던 100년 묵은 백과사전을 읽는 게 취미였습니다. 1865년에 만든 백과사전을 1965년에 읽었는데 백과사전을 읽다 보니까 뭐 알파벳 순으로 돼 있겠죠. 근데 뭔가 연결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숲이 있고 숲이 있다면 뭐 목재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가구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한 거 이게 찾으려면 매번 찾아가는 거 힘든데 여기서 저기 관련 있는 것들은 뿅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물 한 종류를 했다가 비슷한 동물로 가고 싶으면 뿅 누르면 가고 싶은데 책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10살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이제 15년이 흘러서 취직을 한 거죠. 25달 취직을 해서 유럽의 CERN, 선이라는 연구소에서 자료 검색 프로그램 인콰이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과사전 이름이 Inquire Within Upon Everything이었는데 여기서 따온 인콰이어를 만들었고요. 그 뒤로 10년 뒤에 월드와이드 웹을 창시하고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에 근간된 기술을 이 양반이 개발을 한 거죠. 물론 밑바탕에 깔리는 통신 프로토콜은 미국 달파 그 국방성 연구소죠. 거기서 만든 거지만 그 위에 깔리는 월드와이드 웹은 이제 팀 버너스리가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25년 흘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찰스 다윈도 진화론을 주창했죠. 비글호 항해를 1831년에 36년까지 했는데 그 뒤에 23년 뒤에 종회기원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런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전신 모르쓰기 아세요? 우리 그 영화 재난 영화에서 나왔지만 SOS 보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그 아직도 이제 군에선 쓰고 있죠. 몰쓰기 전신기는 ID에서는 1832년에 이 양반이 원래 화가였어요. 화가인데 만든 거예요. 32년이었는데 12년 뒤에 이제 전신기가 발명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천천히 온다는 거.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비웃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충분히 창의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 누가 비웃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웃으면 야, 내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거구나, 창의적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은 독서가 필요하겠죠. 예, 우리 읽은 책들에 대한 감상과 통찰을 기록해서 독서록 쓰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기록의 습관, 독서를 하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면 이런 거를 거치면 통찰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이 이루어지겠죠. 매일 아침 3페이지 글쓰기 모닝 페이지라는 것을 이제 줄리안 카메론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 이제 마틴 스콜세지의 엑스와이프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뭐 워낙 유명한 감독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쓴 모닝 페이지죠. 그래서 조금씩 글 쓰는 게 이제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 혁신으로 개인 발행 매거진을 스토커즈라는 매거진을 이제 60호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2년째 발간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적인 혁신을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넘어갈게요. 그럼 혁신이란 무엇이냐? 수행의 길이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디서플린, 수행, 고행,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실천하는 것. 그냥 뭘 실천하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을 실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혁신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